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여기에 키포인트는 재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설계는 이제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해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PR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 재설계라고 나오면 BPR이라고 하면 되고, 점증적으로 또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라고 나오면 이제 BP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즘 BPI도 나오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비즈니스 시스템, 요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SEM 시스템을 외우는 게 되게 좋다 그랬어요. BSC, VBM, ABM, SFS 이렇게 세 개는 SEM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ERP는 통합형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개별, 각각의 이런 말이 나오면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별 업무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요거는 문제랑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를 이제 IaaS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만 빌려오는 형태를 IaaS,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얹어준 거를 이제 PaaS라고 하는데, 지금 3번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은 PaaS가 아니고 IaaS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는 솔직히 틀려도 돼요. 이런 것까지 맞추는 거는 아직 회계 초보니까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비품 같은 거를 샀을 때, 또는 소모품 같은 거 샀을 때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소모품, 소모품 B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해가지고 나누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나 자산으로 처리하나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미미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에 따지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성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일정 시점이죠. 일정 기간하고 일정 시점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정 시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총 비용, 요것도 요즘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초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기말 자본이 있습니다. 수익 비용이 있고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든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서 쓰면 됩니다. 기초는 500이고 기말은 1500이래요. 여기 500, 그리고 여기 1500. 그 다음에 부채는 기초 400에 기말 620, 그리고 총수익은 8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기초 자본은 100,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이 기말 자본이라 그랬는데 100만원에서 얼마를 더하면 880이 될까? 알아봤더니 78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810에서 비용 얼마를 뺐더니 780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비용은 얼마가 돼요? 30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요즘 잘 나오니까 그냥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다. 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죠. 기초 상품 재고액, 상품 매입액. 여기 순매입액이긴 한데 지금 뭐 매입 할인, 뭐 애누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45만원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15. 매출액도 순매출액 적어야 되는데 뭐 빼야 될 거 없으니까 그냥 63. 매출 총익은 모르고 판매비와 관리비 3. 나와 있는 자료 다 적었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겠네. 여기 65만원, 여기 15만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50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13만원. 13만원에서 3만원 빼면은 10만원이겠네요. 그런데 여기 밑에가 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 된다.
다는 50, 나는 10, 다는 13만원. 다 나만 거래. 다는 왜 넣어놨어?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수 없는 거. 실제로 뭔가가 오고 가지 않았으면 분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구입하기로 하기만 했으면 우리가 분계를 하지 않지만 계약금이라는 걸 실제로 줬으니까 요거는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거래를 하고요. 이거 상품을 주문한 거. 주문만 한 거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주문을 해서 물건이 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거래로 인식을 하죠. 건물이 소실된 거. 이건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재손실. 현금을 분실한 거, 뭐 현금 과부족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요런 거 이제 대손 충당금이랑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요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될 거를 예상해가지고 설정해 놓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 돈 없어요 못 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산 때 내년에 나갈 퇴직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만큼 설정을 하는 거,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요. 설정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라는 건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회계 용어니까. 1월 1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 원이 있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작년 12월 31일에 다음 연도에 이만큼의 퇴직급여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 그게 1,000만 원이 있다. 요거 이제 충전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단기 중 이번 기회에 퇴직급여를 지급을 했대요. 얼마를? 800만 원을. 내가 충전해 놓은 게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0만 원의 퇴직급여가 나갔어. 그럼 난 남은 퇴직급여는 얼마가 남았어요? 2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남았죠. 대손 충당금이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던 실제 일어나서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내년에 발생할 걸 예상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설정을 해놨다고 해서 꼭 이 1,000만 원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800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200만 원의 충당금이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번 기말, 즉 12월 31일 날 이번에도 또 퇴직급여를 설정을 해야 돼요. 결산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할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되냐 확인을 해봤더니 1,200만 원을 줘야 된대. 그럼 난 이 1,200만 원만큼 설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200만 원이 남아있대요. 1,200만 원을 설정을 하고 싶은데 200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만 설정을 하면 돼요? 1,000만 원만 설정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퇴직급여 1,0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분계를 보면은 타변의 퇴직급여 1,0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아직 분계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주장부. 알아만 두세요. 주장부는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 이렇게 두 개를 주요 장부라고 해요.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러움의 대손이 발생했으면은 대손상각비로, 그 외에 대손이 발생하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미수금하고 대여금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각각 1%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6,000원, 요거는 2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총 26,000원의 대손이 설정될 것 같아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통화대용증권, 이거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은 좀 다른 건데요. 통화대용증권은 이제 현금 또는 뭐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당점 발행 수표 또는 이제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가지고 당좌예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요. 통화대용증권은 아닌데 요거는 할래만 해요. 단기 차입금 요것도 많이 나오죠.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장에 있는 돈보다 돈을 더 썼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당좌예금 통장이라는 데 있는 돈보다 더 썼을 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내 돈보다 더 썼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마이너스 통장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면은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번 기 중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해가지고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얼마를? 300만 원을. 원래 5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 추가했으니까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요? 800만 원이 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또 원재료를 매입, 물건을 사면서 당좌예금 통장에서 출금을 했대요. 그럼 돈 빠졌다는 거죠? 마이너스 340. 그럼 얼마만 남았어? 460이 남았죠, 통장에. 내 통장에 460만 원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또 수표를 발행해줬대요. 내가 수표로 돈을 줬어. 얼마를? 600만 원을요. 그러니까 통장에 460만 있었는데 600만 원을 줬어요. 마이너스 됐죠. 얼마만큼? 140만 원만큼요. 그래서 이만큼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얼마다? 140이다.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단기 매매증권은 액면가액을 보지 않죠. 용어 정리부터 하면요. 장부가액은 우리가 장부에다 적어놓은 금액을 말해요. 그 장부에 단기 매매증권이 18만원으로 적혀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주식이 18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18만원짜리를 얼마를 받고 팔았냐라고 보니까 10만원을 받고 팔았대요. 18만원짜리를 10만원을 받고 팔았어요. 얼마의 손해를 본 거야? 8만원만큼 손해본 거죠. 그래서 손실 8만원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건 좀 알아줘야 되고요. 16번. 요거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안 쓰고 아까 200만원이 남았다라고 기록을 했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작년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놨었는데 다 안 쓰고 30만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잔액은 5천만원이 있었다. 이 중에 1%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해요. 5천만원의 1%니까 나는 50만원만큼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얼마가 설정이 돼 있다고? 30만원이 설정이 돼 있다고요. 그럼 난 얼마만 추가하면 돼요? 20만원만큼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 다시 기초상품 재고액이 5, 매입상품이 10억, 매출원가가 12, 일대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3. 이거는 이제 나오면은 그냥 풀어야 돼요. 요거는 17번의 정답은 3이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요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 라고 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요런 거를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였던 건물이 뭐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반대말로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킨다는 건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타이어를 교체를 했어요. 그렇다고 1억짜리 자동차가 3억이 되고 그러진 않죠. 건물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건물 유리창을 고쳤어. 10억짜리가 11억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타이어 교체, 외벽 페인트 공사, 마모된 부품 교체 이런 거 다 낡고 노후된 거를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난방장치가 없던 건물에다가 난방장치를 설치했다. 그냥 에어컨 설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천장에 붙어있는 에어컨 그런 거 있죠. 건물 자체에다가 뭔가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정 과목 외우는 거 요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부채로만 구성된 거. 유동부채, 당좌자산,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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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자산,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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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자산, 유동부채, 유동부채.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까 했었죠. 대손삼각비는 판관비,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